농협은행에서 11월까지 주택대출을 전면 막겠다 해가지고 이거 한번 난리 났었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저 이제 대출 못 받나요? 저 어떡하죠?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농협에서 저희 이제 대출 막겠습니다. 자, 24일부터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거의 2달이죠. 2달 동안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전세 대출도 안 해요. 왜 그럴까? 이 목표치가 있었어요. 21년도는 6% 안쪽으로 막아보죠 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아예 안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누가 대출을 상환을 합니까? 보통 더 받으려고 하지.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뭐 전세도 상승하는데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작정 놔줄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야, 그러면은 올해는 6%만 올리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이미 목표치를 다 달성해버렸어. 그리고 농협은 7%예요. 이미 더 오버해버렸어요. 아니 반년이 남았는데 목표치보다 벌써 1%를 초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대출도 상환하라고 압박해도 모자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해주고 상환하라?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거죠. 1.1%만큼 상환할 때까지 대출을 안 해줘야지 이게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은 연초에 은행별로 한 5에서 6 정도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다달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농협이 너무 좀 약간 급하게 나간 거죠. 치고 나간 거죠. 왜냐면 은행들도 다 경쟁이고 다 돈인데 자기네들도 매출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농협이 또 지방 소도시, 뭐 시골 이런 데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가 심하니까 가게 뭐 월세 내려고 뭐 대출 받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농협 쪽으로 많이 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 7% 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이나 이런 데서 금감원에서는 야, 니네 너무 높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형 미안해요. 그러면 저희 대출 안 할게요. 농협에서 대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은행하고 제일은행도 잠깐만 야, 우리도 그러면 조금 좀 컨트롤 좀 할까?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은행은 지금 상반기에 3%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6%까지는 여유가 있어. 근데 이게 증가세가 심상치 않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좀 사전에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부터 좀 막겠습니다. 이쪽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살살 관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보세요. 이 8월 20일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뭐 회의를 했대요. 자, 너네들 관리 좀 해. 라고 말하고 나니까 은행들이 이제 막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24일부터 막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한 이 4, 5일간 은행 창구들은 불이 났겠죠? 문 막히기 전에 대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행 창구들이 막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게 아니 이게 전세자금 대출도 막고 주택담보대출도 막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상가 뭐 이런 거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뭔가 돈을 빌리려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 여기가 막히니까 막히기 전에 뭔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농협, 뭐 우리은행 뭐 이런 데인데 조만간 딴 데도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은행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자기네 은행 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저 대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빨리 주세요. 은행들도 뭐라고 해? 조금 있으면 막힐 수도 있겠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차피 받으실 거면 빨리 받아 놓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생기면서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LTV 규제를 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 뭐 갈아타기라거나 무주택자 그리고 약간 소득 규제도 조금 완화하고 대출 양도 좀 늘려줘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조금 대출을 좀 해주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지금. 석 달 전에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줄게요 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집 사야지 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아니고 대출을 안 해줘. 갔더니 이제 문을 닫아 놓은 거죠. 오늘 일요일인가? 근데 월요일이야. 대출 왜 안 해줘요? 저희 문 닫았는데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집 사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것도 막히면 이제 큰일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막 걱정이 막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도 야 이거 좀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하니까 약간 패닉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세 대출도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잠깐만 좀 진정 좀 해봐요. 야 동생들 좀 진정 좀 해봐. 농협에서 저렇게 나온 거는 조금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다른 데들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은행들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컨트롤 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다른 은행으로 막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6%를 지키라고는 했어. 근데 은행들이 진짜 지키려고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은행 동생들은 형 보고 있죠. 형 어떻게 우리 문 닫아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야, 농협, 너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어? 아니, 형, 저희 7.1%예요. 형이 6%로 막으라며. 그렇긴 하지. 그럼 나 어떡하라고? 문 닫아야지. 지금 돈 빌리겠다고 지금 사람들 지금 다 서류 들고 줄 서 있는데 막아야지 어떡해요? 야, 그래도 좀, 나랑 좀 얘기 좀 하고 하지. 우리 은행입니다. 야, 너는 왜 그랬어? 아니, 저희도 지금 상반기에 벌써 3%예요. 저희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야, 니네 좀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 야, 그리고 다른 애들 와봐. 집합해. 야, 니네들은 알아서 잘해라. 형, 저희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저희 4.2%입니다. 4.2%? 적절하게 해,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절하게 하라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금감원 직원들도 웅성웅성한다. 아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두 발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자, 머리 길이는 귀 밑으로 1cm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넘어가면 다 잘라버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저희는 삭발합니다. 농협이 삭발하고 온 거야. 야, 너 반항하냐? 아니요. 형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요. 야, 귀 밑 1cm라고 그랬지 언제 삭발하라고 그랬어? 삭발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봐도 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차피 모든 은행을 다 막는 게 아니라면 농협이 안 하는 만큼 대출을 안 받겠어요? 딴 데로 가지? 농협하고 우리은행이 안 하면 신한은행으로 막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신한은행이 이제 급속도로 올라가겠죠? 증가율이? 그럼 신한은행도 문 닫습니다. 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하나은행으로 막 몰려가겠지. 그럼 하나은행도 이제 좀 있으면 문 닫아야 돼. 그럼 이거 다 문 닫게 생겼네? 이게 뭘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뭘 하죠? 자, 신용대출 줄여라. 지금 연봉의 2배씩 막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들 조심해라. 앞으로 이 동생들한테는 대출은 연봉만큼만 빌려주라고 내가 지금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니네들 막 빌려주더라. 아, 형,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적절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잘하라고. 근데 소득이 되게 높고 대출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이 총량 규제,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총량 규제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대출 받고, 그러니까 빨리 받은 사람은 대출 받고 늦게 대출 받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야. 아예 못 받아. 이게 또 그럼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부동산 정책하고 좀 비슷하죠. 대출도 부동산 정책처럼 가고 있어요. 처음에 뭐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해. 그랬더니 막 막아. 그러면 저희는 요 길로 갑니다. 그래, 거기 막아. 그럼 이거밖에 없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막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길로 또 갑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대출도 비슷해요. 여기를 막으니까 막 늘어나. 그러면은 왜 국민들이 대출을 받는 거지? 이거를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야, 6%를 막아. 아, 저기 형, 지금 국민들이 좀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요.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전세도 많이 올랐고. 야, 6%를 막으라고. 6%를 어떻게 막아요? 지금 상반기에만 벌써 5%인데 6%를 막아. 6%를 막으세요. 아시겠죠? 좋은 말 할 때.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금융권에서 대출이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국민들이 그럼 대출을 안 받을까?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막 이금융권으로도 가고 뭐 P2P도 가고 막 그러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살아야지. 어떻게 내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돌아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가요? 이사 갈 수는 없잖아. 우리 영식이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서든 돈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대안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더 규제가 더 묶이는 은행들이 나올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 총량 관리를 조금 풀어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황은 이렇다.
상황은 이렇고 현실 인식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가? 그게 핵심이겠죠.